그 법 조항을 다 외운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을 외운다기보다는 안녕하세요. 저는 재판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이화여대 17학번 이누리입니다. 재판연구원은 로클럭이라고도 하는데요. 미국의 로클럭 제도에서 착안해 왔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처리와 재판 사무에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판사님들을 도와서 재판을 좀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일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를 좀 가치 있게 보는 경우가 주변에서 많아서 부모님도 엄청 좋아해 주시고 동기들도 엄청 축하해 줬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과 현실은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로스쿨에서 배우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실무제요 찾아보고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 로스쿨에 입학하게 되면 졸업 조건으로 실무 수습을 한번 해야 되는데요. 법원, 검찰, 그리고 로펌 모두를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인턴을 했을 때 만났던 판사님들도 다 너무 좋았고 어떤 양형 이유라는 책에 보면은 누군가는 저녁이 있는 삶을 꿈꾸는 시대에 삶이 있는 저녁을 꿈꾸는 사람도 있다라는 문구였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사회를 바꾸는데 조금 힘을 보태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기자가 되고 싶어서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에 진학하였습니다. 기자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문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해결하고자 한다면 법 쪽에는 하나의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학을 좀 더 공부해 보고자 로스쿨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호 교수님 시민생활과 법 수업을 수강했었는데요. 우리 생활과 좀 더 밀접한 분야를 공부하면서 법이 이런 힘이 있구나를 좀 느끼게 된 수업이었습니다. 보통 로스쿨에 입학할 때 세 개의 정량적인 요소를 보게 되는데요. 4학년 여름방학 때 리트를 공부하고 원서를 넣고 자기소개서도 쓰고요. 4학년 2학기 때 면접 스터디를 꾸려서 면접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에 붙었습니다. 이화에서 또 3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7시에서 8시 사이에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들 너무 공부를 잘하고 공부 양은 너무 많고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계속 시험에 들어간다는 생각이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좀 좌절감도 느꼈습니다. 명확한 사람보다는 막연하게 법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좀 여고 같은 느낌이다 라고 다들 많이 말을 해요. 그래서 스터디원들이랑 엄청 친하게 지냈는데요. 거의 가족보다 더 많이 보는 가까운 사이가 되다 보니까 생일도 챙겨주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로스쿨도 이화로 진학한다면 비슷하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선배님들이 많은 부분이 좋았습니다. 크게 법원에서 일하는 직역으로는 신입재판연구원과 경력재판연구원이 있고 검찰에서도 신입검사, 경력검사 이렇게 나뉘고요. 이외에는 뭐 변호사로서 로펌에서 일을 하거나 변호사 사무소에서 일을 하거나 개업을 하거나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법조 일원화라고 해서 경력을 쌓고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법관으로 뽑으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판사의 생각이 있거나 법원에서 일을 처음 배우고 커리어를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원하십니다. 되게 오랫동안 재판연구원을 많이 배출해온 학교고 선배님들이 남겨주신 자료도 되게 많고 때마다 특강도 해주시고 필요한 경우에 상담도 많이 해주세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고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부러워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필기 면제 전형으로 선발이 되었는데요. 필수적으로 로스쿨 2학년 2학기 때 형사재판 실무라는 과목을 3학년 1학기 때 민사재판 실무라는 과목을 수강해야 합니다. 그 과목의 기말고사 점수와 내신을 합쳐서 필기 면제 전형, 즉 우선 선발 전형으로 선발되기도 하고요. 그 점수를 가지고 서류 전형을 통과해서 본시험을 보는 일반 전형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인사희망원을 쓰게 되는데요. 남부의 경우에는 민사항소부, 또 형사항소부, 민사고액단독재판부 이렇게 배정이 되고요. 저는 민사단독재판부 고액의료전담부에 있습니다.
법조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배울 수 있는 것도 많고, 제가 검토한 사건이 보통 한 달 내로 선고가 되기 때문에 결과를 빨리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납기라고 하는 제출일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는 제가 시간을 나름대로 계획해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처음이다 보니까 뭔가 메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고, 그 답장을 어떻게 또 드려야 되는지, 전화가 오면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이런 것부터가 좀 난관이 있어서 같은 사무실 쓰는 연구원이랑 같이 맨날 얘기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바부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부장님과 같이 일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건을 맡게 되는지 조금씩 달라집니다. 저희 부장님이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좀 시켜주시는 분이셔서 저는 판결문 초고를 쓰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사건에서 그 필요한 논거를 찾아서 읽기 쉽게 배치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8건에서 12건 정도 쓴다고 합니다. 그 법 조항을 다 외운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험을 볼 때 법전은 기본적으로 다 제공이 돼요. 그래서 법을 외운다기보다는 판례를 주로 외우고 어떻게 배치를 해서 그 사안에 적용할지 이런 거를 연습합니다. 최소한의 선이라는 책에서 법이란 최소한의 선이자 내가 타인에게 베풀어야 하는 최소한의 선의이다 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이라는 건 완전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최소한 이것만큼은 지키고 살자라고 서로 만든 약속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생활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친절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로 글로 설명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